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벨리테크 이만원 부장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맡은 세션은 조금 기술적인 얘기나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범용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거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안의 수준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대부분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서도 APT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트렌드상 가장 핫 이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PT 전형의 중심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APT 하면 담당자든 아니면은 우리가 프로포저라는 세일즈 입장에서도 가장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해가 크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악성 코드 공격을 생각하는데, APT 공격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 근데 전문화된 조직에 집단하고 전문화된 장비를 통해서 막는 게 아니고 대중적이고 범용적인 기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리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생기고 최적화될 수 있다. 이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많은 부분을 좀 공통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알겠죠? 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안 장비들도 있는데 이 APT 공격을 못 막아내는 이유, 그리고 현재 APT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많이 하거나 트렌드상 운영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다 개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악의적인 핵이나 공격, 특히 악성 코드를 통한 이 공격은 진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흐름을 봐도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단순 장난을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범죄와 무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적이고 전체의 어떤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의 악성 코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복이 필요하고요. 알려지지 않았고 타겟팅이 있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APT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방송에서 이슈가 될 만큼 가장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APT 등장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하나의 APT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 타겟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소니 픽처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 기본은 타겟형 범죄, 그리고 악성 코드에 대해서 탐지나 이 제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고 제거를 해도 다시 재생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비용을 지불한다. 어쨌든 간에 방어하려면 방어 비용이 필요하고요. 방어를 못했을 때는 피해 비용이 생기고 결국에는 돈의 이 중심이 된 공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향상되고 있고 지속적인 거고요. 전통적인 악성 코드가 다시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악성 코드들은 패턴에 의해서 많이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패턴을 전 세계 모든 악성 코드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할 수밖에 없고요. 선별한다는 것은 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홀을 비껴나가는 공격, 특히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악성 코드를 놓쳐서 생기는 피해 사례도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스마트 기기, 모바일화 시켜서 모바일 쪽의 악성 코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APT 공격은 진화하고 있고요. 타이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성 코드의 회의 근원은 악의적 공격은 무조건 일단 악성 코드라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기본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개인 PC 사용자의 피해나 업무 PC 사용자의 피해나 결국에는 컴퓨터 아니면 인터넷 연결 모든 것이 악성 코드가 근간이 돼서 악의적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15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의 악성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납니다. 상당히 엄청난 수가 생겨나는 건데,
결국에는 백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데이트는 한 200개.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스마트 기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악성 코드 부법 천지의 시대에도 같이 병행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격자적 입장에서 APT 공격을 하는 공격 전략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감염을 시키고 지속적인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공격하는 그런 요인으로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셜미디어, 웹,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 결국에는 감염 루트를 시키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또 악성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해커는 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3단계를 통해서 그 해커들의 공격은 이렇게 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단계별인데 이 부분은 가장 그 쉽게 생각하시면 오프라인 쪽의 첩보 작전, 스파이 작전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타겟팅을 위해서는 표적을 삼아야 되겠죠.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투를 합니다. 근데 침투가 악성 코드가 침투될 수 있지만 저희는 드러퍼라는 악성 코드 침투 전에 자극도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침투력 이런 게 이제 그 악성 코드가 판별하기 어렵고 신변적이 유발됐을 때 쉽게 탐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해커가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권한은 해커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막으로 또 확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접근해서 어떤 목적 달성 아니면 내부 인프라를 장악하고 결국에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소니 피처스도 역시나 똑같은 사례에 비해서 이런 흐름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기존에 보안 장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안 장비가 많은데 이 보안 장비들이 APT를 못 막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APT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개의 기능을 통해서 이 APT 공격, 악성 코드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장비들을 우회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코드 난독화, 그리고 패킹, 이런 부분, 아까도 약간 그 SK 코스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그 난제적인 게 코드 난독화나 패킹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드 난독화와 패킹을 얼마만큼 그 공격자 수준에 맞게 저희도 대응할 수 있냐, 아마 이런 게 하나의 그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의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결국은 APT 솔루션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건데 방화벽은 어쩔 수 없이 포트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장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화벽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어도 APT를 막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낙이나 아이패스, 특히 아이패스나 백신 같은 경우는 패턴 매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을 한다 하면 대부분의 저희가 그 체감해봤을 때 한 80% 정도는 알려진 패턴 매칭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PT 공격이라는 것은 알려진 패턴으로도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 들어올 수 있지만 한 20% 정도가 알려지지 않은 신변종.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의 신변종 싸움으로 공격자가 위인할 수 있고 방어자가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결국 그래서 IPS나 백신으로도 이 부분을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뉴트렌드의 제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한 거는 APT 탐지 차단 전용 솔루션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시다 보면 막물리 쪽 이슈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해커가 조정하거나 좀비 PC가 감염됐을 때 통신했을 때 공격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막물리를 하면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막물리를 하는 거는 보험의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아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선진국에서 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PC에 대한 감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 내부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백신에 의한 검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서 이상 없으면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죠. 대부분 망명계 솔루션 아니면은 보안 US를 통해서 내부로 유입을 시킵니다. 이미 악성 코드는 들어와 있고 내부에 유입되면 바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으로 연결된 PC로 넘어올 때 데이터가 유출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탄생되는 악성 코드 수에 비해서 그 업데이트되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 때문에 악성 코드의 해커의 그 장악력은 상당히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악성 코드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일단 유수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악성 코드를 그 유출된 걸 알아차리는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아찹니다. 그리고 최신에 업데이트된 안티백신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망분리를 해도 결국에는 완전한 망분리가 아니고 망명계 솔루션이나 보안 유닛을 통해서 내부망과의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벽한 악성 코드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안 장비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APT의 방어 전략을 저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포 흐름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본은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해커가 인터넷 영역에서 모든 악성 코드를 다 뿌려놨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뿌려놨을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뿌려놨겠죠. 그런 상태에서 드러퍼라는 거를 먼저 떨어뜨립니다. PC에 드러퍼를 설치시키면 얘의 첫 번째 목표는 PC 내에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PC에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PC 내부 스캐닝을 해서 이 PC의 활용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으로 하는 게 유포 서버로 매칭을 시켜주는 게 드러퍼의 역할이고요. 결국에 유포 서버에 매칭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악성 코드 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존의 탐지 장비들, 패턴 매칭 장비로도 악성 코드 유포는 확인할 수 있고 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악성 코드를 탐지했는데 관리 부재가 됐던 문제가 있어서 악성 코드 유포되는 걸 막지 못했다. 그럼 결국에는 해커의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해커가 컨트롤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많이 밟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플로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탐지겠죠. 알려진 패턴을 탐지하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인바우드 쪽에 데이터를 먼저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탐지를 할 수 있어야 탐지의 정확도가 생길 수 있거나 탐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보시면 URI라고 해서 대부분 URL을 탐지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요즘의 공격은 URI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동호회 카페에 어떤 악성 코드를 이미지를 심어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네이버 자체가 악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탐지해서 그런 어떤 기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정교한 URI를 탐지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기능적인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탐지를 했으면 그 탐지의 메커니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탐지는 초고속, 최근의 트렌드는 죄송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2G, 4G에서 지금 10G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본이 사양이 고속화되면서 처리 속도도 장비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10G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처리 장비를 원하고 있고요. 어떤 모든 장비 파일들에 대해서 파일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일들에서 파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멀티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처리 속도를 하나의 원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멀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고속 처리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이 행위 분석 자체가 저희의 하나의 팩터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APT 장비들은 행위 분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오탐 없이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좀 더 서버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프로세스 강제 종료 그리고 권한 수정 아니면은 레지스트리 등록 탐지 뭔가는 정상적인 파일에서 정상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악성 코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대부분 기존의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 코드 탐지는 상당히 사람의 어떤 수동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데 지금의 최신의 방법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악성 코드에 가상의 공간에서 감염이 되고는 이게 가장 체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는 것까지가 쉽고
기본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은 이런 탐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한 악성코드 탐지, 정확한 악성코드 탐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최근에 APT를 그나마 1차 방어할 수 있고요. 2차는 방어를 한다 하면 탐지가 꼭 안 됩니다. 저희가 5, 6년 전에 77대란 디도스가 났을 때도 이 탐지력이 신속하다는 것 때문에 유망받았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5, 6년이 지난 지금에는 탐지 후에 어떤 대응, 그럼 수동적인 대응을 할 거냐, 그거보다는 자동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탐지한 다음에 정확하게 해커가 조정하는 것, 좀비 PC가 감염돼 통신하는 이 두 군데를 네트워크 통신 차단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했을 때 차단 효과가 좋으면은 결국은 해커가 조정력이 약해지고 무력화되고 APT 공격을 그래서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차단율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차단율이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 첫 번째 도메인 차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메인에 대한 차단하면 한 80% 정도는 차단율이 도메인에서 차단이 됩니다. 또 하나 TCP only로 동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IP only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IP 차단까지. 그래서 도메인 차단과 IP 차단, 이중적인 차단을 해서 차단 효과를 높이면 결국에는 거의 차단율로서 제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능 중에 엔데일 차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부의 사용자가 악성 코드와 유무, 감염 유무와 상관없이 해커가 조종하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해커는 조종하려고 하는 시그널, 좀비 PC는 감염이 받아서 조정받으려고 시그널이 클린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부가적으로는 네트워크 통신 대역이 클린해지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기능 중에는 엔데일 차단이 많이 지금 선호가 되고 있는 차단 효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탐지한 다음에 차단했다. 많은 부분 그 APT를 막을 수 있다고 저희가 제시합니다. 근데 민감한 조직,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PC 내 악성 코드가 있는 게 찜찜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기능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이 악성 프로세스 검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C 내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에이전트를 스텔스 모드로 삽입을 하는데 결국은 악성 코드가 있는 URL, URI, IP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 PC 내에서 인터넷 통신이나 NIC 통신을 할 때 이런 걸 감지 탐지해서 제어를 하자 이런 거고요. 대부분의 장비들은 어떤 날짜에 어떤 PC에 어떤 악성 코드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키팩터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프로세스나 위치 정보까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탐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IP만 주고 그 PC에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PC를 찾았는데 백신을 최신 업데이트해서 돌려도 그 정보가 악성 코드가 검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포맷을 하신다는 겁니다. 포맷을 하시면 또 사용할 때 또 악성 코드 묻어 들어오고 또 포맷을 해야 되고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악성 프로세스는 어디서 돌고 있고 설치 위치는 어디 있고 실행 파일은 뭐다. 이런 걸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성 프로세스 키를 해서 악성 프로세스를 돌지 못하게 제어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정상적인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포맷을 안 해도 이런 효과로 악성 코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제일 처음에 악성 코드를 빨리 탐지하고 네트워크 통신 차단하고 그래도 PC 내에 존재하는 악성 코드의 위치 정보를 클린하는 이렇게 되면은 악성 코드의 그 제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APT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저 차단 기능까지 해가지고서 하면 PC 내 어떠한 에이전트도 이런 동작에서 충돌이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쓴다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APT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대 효과는 당연히 맞습니다. 1단계 드러퍼라는 거를 가장 먼저 탐지해서 차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는 드러퍼가 통과가 되면 악성 코드 6%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1단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1단계를 놓쳤다. 그러면 6% 되는 거 탐지 차단해야죠. 또 탐지 차단도 놓쳤다. 해커가 조정하는 것도 제어해야죠. 해커가 조정하는 것도 놓쳤다. 그러면은 PC 내 프로세스를 검출하는 이런 4단계의 효과가 가장 이상적인 플로우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장비들이 한 2단계, 3단계를 하신다고 보면 최근에 나오는 APT 장비들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4단계 안에 APT 공격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단기간 내에 끝나고 어떤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니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 단계 안에 결국에는 탐지가 될 수밖에 없고, 탐지가 됐다? 바로 제어를 하자. 그리고 프로세스까지 검출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관리자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APT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국내에 활동하는 APT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두 제품이고요.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우리나라 상륙에서 대한민국의 1% 시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만큼 탐지력이 신속하게 된다는 게 좋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탐지된 다음에 수동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하는 거가 관리자한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인 차단 대응으로 원하는 트렌드고요. 밑에 세 곳은 백신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지한 다음에 자기 에이전트 백신으로서 치료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장비에서 100개를 탐지했다 하면 에이전트로 백신으로 치료하는 거는 한 10개, 20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로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같은 솔루션이 원하는데, 저희는 탐지한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하고 프로세스를 검출해서 제어해보고 있다. 결국에는 현재의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작년에 320 대란을 났을 때 많은 제품들이 우리는 신속하게 탐지해냈다. 탐지 레포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탐지 레포팅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모 방송사에서도 방송에 나왔지만 여의도 본사는 크래시가 됐는데, 저희와 같은 기능으로 일산의 제품을 적용했는데 차단율로 저희가 APT 공격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320 대란 위협적이고 무서웠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 만만하더라. 결국에는 차단율로 저희가 승부를 걸었는데 차단 효과로서 혜택을 받고요. 작년 8월에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을지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원자력 산하기관에 저희 제품으로서 국정원 모의 해킹도 막아내서 차단으로 하니까 APT 공격이 방어될 수 있구나, 이런 체감을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기능을 많이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최상의 APT 대응 방법은 물론 제품도 좋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공격자들은 지속적인 공격을 주도할 때 최소한 관심과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시스템에 맞게 어떤 환경 구축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제품이 APT면 APT, 다른 IPS면 IPS, 조직의 구성에 맞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위기 대응에 대한 지침 매뉴얼 같은 게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부 사용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보안이 안 돼서 많이 블랙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보안 교육도 준비되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APT는 막을 수 있고요. 가장 그 중에 핵심은 어쨌든 APT 전용 솔루션의 아까 한 세 가지 행위 분석의 정확성, 탐지 차단율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악성 프로세스 검출, 이런 세 가지 기능으로도 가장 범용적인 관리자께서 APT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세션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짧게 할당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몇 가지 받고 물러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플라이언스에서 네트워크 통신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포트 미러링을 서 인라인 모드 말고 인라인 옆에서 차단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율이 좋은 게 인라인과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단율로 승부하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탐지한 다음에 통신 차단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PC 내에 어디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 통신단이 아니고 PC 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PC에 에이전트 있기 때문에 옵션을 설치합니다. A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항공 계열이고요. 항공 계열이 이 솔루션의 풀 패키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구축이 들어가는데 25,000대 PC에 모든 에이전트를 다 설치해서 해외 PC까지도 탐지 차단 제어하겠다. 그런 솔루션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탐지한 다음에 어플라이언스에서 차단만 하자. 예를 들면 다른 제품들은 패키지 구성을 많이 합니다.
탐지 분석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로고 취합하는 장비 있어야 되고 또 PC 제한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패키지 구성이 아니고 어플라이언스 딱 하나. 그리고 인라인 모드가 아니고 인라인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화재 폴트 났을 때. 그럼 옆에서 차단율을 높이자.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 관리가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결국에는 네트워크 통신 차단만 잘하면 나올 수 있다. 그런 효과입니다. 네. 예. 트렌드인데 그 에이전트 리스라는 걔네들의 의미와 지금 이 제품과의 의미가 뭐가 다른가요? 저희도 원래 지향하는 건 에이전트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조직에서 에이전트 다른 제품들이 많습니다. PC 보안, 뭐 백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에이전트들이 워낙 서로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충돌도 생기고 PC 부하도 생겨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에이전트 리스트를 원하시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본 포커스는 네트워크 통신 차단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 차단하는 그 고객분도 있지만 좀 더 민감함을 원하는 거는 PC 안에 점검을 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가적으로 그런 입맛에 맞게 에이전트를 개발해 드린 거고 에이전트가 디폴트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그 에이전트 설치를 일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메인 그 매니지먼트 서버에서 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선택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320 대란 때 업데이트 PMS 서버에 의해서 이런 어떤 피해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지 않고요. 고객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오프라인 권장을 할 수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방식을 서로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다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건 일단 어플라이언스 한 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네. 금액적으로는 그럼 라이센스 개념인 건가요? 어플라이언스 한 대당 얼마인데 한 대당 얼마가 대부분 권장 유저가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목표 지향성을 그렇습니다. 100%의 APT 공격을 다 막고 최상의 APT 장비라고 자부하진 않습니다. 하나, 70~80%는 범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 업무를 잠깐 보면서도 APT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그러면 차단할 때 방식이 해당 IP와 IP 대 IP의 그 통신을 보고 그 IP에 대한 차단을 실행하는 건가요? IP 도메인 URI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보고 하는 거고. 내부에 있는 PC가 IP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성 도메인 사이트가 있고요. 악성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행위 분석이라든가 경유기 벨코지를 가봤더니 거기가 악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통신 패키지를 어디까지 까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신 패킷을 어디까지 까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또 네. 패킷, 트래픽 중심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행위 분석 중심. 행위 분석으로. 예. 그래서 간혹 한 고객들은 악성 코드 하여튼 저희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것까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APT 기본 컨셉상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거거든요. 지속성을 띄면 언젠가 통신을 할 거고 통신할 때 저희가 제어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 없으시면 일단은 뭐 다음에 더 좋은 공연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써 저희가 보안 관련된 모든 4개의 세션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 4번째 세션이 마치고 나서 바로 공연을 준비해서 먼 길 오시는데 많이 수고하셨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4번째 세션까지 딱딱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에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은 저희가 특별히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한 10분 정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시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10분 후에 바로 공연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